안녕하세요, 일루스트입니다. 오늘은 제가 새로운 컨텐츠를 준비해서 왔는데요. 여러분과 같이 아이패드로 그림을 그려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림을 그리려고 아이패드를 구입하시기도 하고 아니면 꼭 그림을 그리려는 목적이 아니었더라도 아이패드를 구입하면서 그림 그리기를 취미로 해봐야겠다고 결심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막상 이렇게 흰 캔버스를 눈앞에 두고 있으면 대체 뭘 그려야 하는지, 어떻게 그려야 하는지 전혀 감이 안 오죠. 그래서 오늘은 그림을 처음 그려보시는 분들도 차근차근 따라만 오시면 멋진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그림 그리기 강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그림을 그려볼 거냐면 이 사진을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사진을 보고 실제로 그린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어렵지 않게 이런 그림을 여러분도 완성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이 그림 한번 그리러 가보겠습니다. 프로크리에이트에 들어와서 새 캔버스를 만들어 줄 거예요. 기본 사각형 캔버스를 켜줄게요. 저는 이 캔버스의 크기를 좀 줄여줄 거예요. 여기 위에 동작 탭을 누르셔서 캔버스 잘라내기 및 크기 변경에 들어가셔서 설정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캔버스 크기를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00 곱하기 2000 픽셀로 변경을 해볼게요. 완료를 눌러주시면 캔버스 크기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참고하면서 그릴 사진을 불러와야겠죠. 마찬가지로 여기 위에 있는 동작 탭을 누르시면 여기에 레퍼런스라는 탭이 있죠. 이거를 활성화를 시켜주세요. 여기에서 이미지를 누르시고 이미지 불러오기, 이렇게 참고할 사진을 불러왔습니다. 이 위에 부분을 누르셔서 자유롭게 위치를 이동하실 수도 있고 이 모서리 부분을 누르셔서 크기를 조절할 수도 있어요. 이제 이 사진을 똑같이 그리기 위해서 이 사진에 사용된 색감들을 추출해 올 거예요. 여기 위에 팔레트 아이콘을 누르시면 여기에 플러스 버튼이 있는데요. 누르시면 맨 밑에 사진 앱으로 새로운 작업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참고할 이미지를 누르시면 그 사진에 사용된 색감들로 이렇게 팔레트가 생성이 됩니다. 또 팔레트는 이 위에 부분 누르시면 이렇게 소형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화면에 원하는 곳에 배치가 가능해요. 저는 여기 레퍼런스 탭 밑에 놓고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지금 레이어 탭을 눌러보시면 레이어 하나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먼저 전체적인 바탕색을 깔아줄 건데 여기 생성된 팔레트의 컬러 중에서 이 파란색을 선택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끌어와서 색을 채워 넣어줍니다. 에어브러쉬에서 소프트 브러쉬를 선택해 주시고 브러쉬 크기를 좀 많이 키워주세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연한 파란색을 선택해서 캔버스 크기를 좀 줄인 다음에 아래에서부터 이렇게 자연스럽게 칠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 연보라색을 선택해서 아까보다 조금 더 좁은 영역에 칠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연보라색 선택해서 또 아까보다 조금 더 좁은 영역에 칠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된 배경이 되는데 나는 경계가 진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여기 탭에 들어가셔서 가우시안 흐림 효과를 해서 원하시는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이 나올 때까지 이렇게 흐림 효과를 적용해 주시면 경계지지 않은 자연스러운 배경을 완성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다리 구조물을 그려볼 건데요. 펜 색상은 블랙으로 선택해 주시고 스케치 탭에서 나린더 연필을 선택해 줍니다. 저는 브러쉬 크기를 20% 정도로 할게요. 그 다음에 이 다리 모양을 좀 더 편하게 그리기 위해서 가이드를 사용할 건데요. 여기 동작 탭에 들어가셔서 그리기 가이드를 켜주시면 이런 격자 모양의 가이드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레이어 탭에 들어가셔서 새 레이어를 생성해 주시고 레이어를 한 번 더 누르시면 이렇게 옆에 다양한 메뉴들이 뜨는데 이 중에서 그리기 도우미를 체크해 줍니다. 여기 레이어 밑에 보조라는 글씨가 생기죠? 이렇게 되면 여기 켜져 있는 가이드에 맞춰서 이렇게 직선을 그릴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이렇게 평평하게 된 다리 모양을 그린 다음에 이 모양에 변형을 줘서 이렇게 뒤로 갈수록 작아지는 모양을 만들 거예요. 캔버스에 대충 눈대중으로 한 반 정도 되는 위치를 보시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선을 그려줍니다. 그 다음에 이 눈금 하나 정도의 크기로 똑같이 밑에 선을 하나 더 그어주세요. 이 레이어를 오른쪽으로 밀어서 복제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동 툴을 누르셔서 얘를 밑으로 살짝 내려줄 거예요. 마찬가지로
눈금 하나 정도의 차이가 나도록 내려주신 다음에, 참 이거를 내릴 때 여기 보시면은 이 스냅이라는 메뉴가 있거든요. 이 스냅을 켜신 상태에서 이동을 해주시면 이렇게 이동을 할 때 중앙선이 표시가 돼서 더 편하게 이동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동해 주신 다음에 이동 툴을 다시 눌러주시면 꺼집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얘를 한 번 더 복제를 해주세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이동 툴을 누르셔서 얘는 좀 많이 아래로 한 이 정도 되는 위치로 내려볼게요. 그다음에 이 세 개의 레이어를 손가락으로 꼬집어서 합쳐주세요. 이제 세로로 줄을 그어줄 건데 이 첫 번째 칸에 맞춰서 한 줄을 그려주시고 7줄 정도 그려주신 다음에 좀 굵게 하나를 그려주시고 또 7줄 정도 그린 다음에 또 굵게 하나 그려주시고 이런 식으로 끝까지 반복을 해주신 다음에요. 마지막으로 여기 끝에서 한 칸 정도 떨어진 위치에 또 이렇게 직선을 그어줍니다. 그 다음에 그리기 가이드를 한번 꺼볼게요. 이게 이제 이 다리 스케치의 기본 뼈대가 되어줄 거예요. 이제 이 다리 모양을 이 기울어진 모양에 맞게 변형시켜 보겠습니다. 여기 이 이동 툴을 눌러서 밑에 메뉴에서 왜곡을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운데 부분을 잡고 이렇게 기울기를 조정해 주시고 왼쪽도 올려서 기울기를 맞춰줍니다. 그 다음에 이 다리 모양을 자세히 보시면 단순히 기울어져 있기만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좁아지는 형태가 되잖아요. 여기 오른쪽에 윗 모서리 부분을 잡고 이렇게 당겨주시고 아래쪽 모서리도 잡고 위로 당겨주세요. 마음에 드는 모양이 나왔으면 완료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더 세세한 다리 모양 스케치를 해줄 건데요. 이 다리의 기둥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위아래로 좀 더 튀어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모양을 그려줄 겁니다. 아직 레이어에 그리기 가이드가 켜져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미리 그려놨던 선을 따라서 연장을 해서 그려주시고 이 윗면도 이렇게 쭉 그린 다음에 꾹 누르면은 이렇게 기울기를 변경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 아래의 선과 동일한 기울기가 될 수 있게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다른 기둥들도 그 다음에 이 작은 기둥들의 두께를 표현을 해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옆에 한 줄씩 따라 그려서 두께를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여기 위에 부분이랑 아랫부분을 연결해주는 지지대가 있잖아요. 이 부분도 그려줄 거예요. 이 다리 위쪽으로 이렇게 굵기가 비슷한 두 개의 지지대를 그려줍니다. 레이어에 들어가서 그리기 도우미를 꺼줄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기둥의 옆면을 그려줄 건데 여기에서 직선을 쭉 그려주시고 꾹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기울기를 변경할 수가 있어요. 약간 사선으로 기울어진 모양을 만들어주시고 떼줍니다. 여기 윗면도 이렇게 그려서 연결을 해주세요. 다른 쪽 다리도 마찬가지로 쭉 그려서 꾹 누르면 사선으로 그려주시고 윗면은 연결. 이제 이 기둥들이 닿는 부분을 잘라줘야 되잖아요. 캔버스를 이렇게 옆으로 돌리셔서 확대를 해주시고 이 닿는 부분의 끝에 이렇게 동그랗게 그려주시고 꾹 눌러줍니다. 여기도 동그랗게 굴려주고 꾹 눌러주세요. 이쪽도 동그랗게 굴리고 꾹, 동그랗게 굴리고 꾹. 그 다음에 이제 지우개 툴에서 하드 에어 브러쉬를 선택해 주시고 필요 없는 부분들을 좀 지워줄게요. 그 다음에 이 지지대가 위에 기둥과 만나는 부분도 그려줄게요. 이렇게
이렇게 동그랗게 그려주시고 연결, 동그랗게 그려주시고 연결. 아랫부분 지워주시고 옆에 옆면을 그려줍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이 기둥들이 위의 기둥이랑 만나는 부분도 그려주겠습니다. 캔버스를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서 이렇게 동그랗게 그려주세요. 이런 식으로요. 아무 생각 없이 그리다 보면 생각보다 금방 끝나요. 이렇게 다 그려주신 다음에 또 지워줍니다. 짠! 아까보다 훨씬 서로 연결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들죠? 기둥이랑 기둥이 만나는 부분에도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을 하나씩 더 그려주면 훨씬 퀄리티가 있어 보일 거예요. 이 기둥의 아랫부분을 그려줘 볼게요. 이런 식으로 밑에 한 층을 더 그려주는 건데요.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이 아랫부분 옆에 조금 더 옆으로 비껴서 한 줄을 그려주시고 위에 면, 이 위에 면이랑 비슷한 기울기로 그려주세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그려주시고 아랫부분으로 연결, 아랫부분으로 연결. 겹친 부분 지워주시면 이렇게 한 번 더 살짝 옆으로 비껴서 그려주시고 기울기 맞춰서 윗면 그려주시고 내려주고 내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정말 마지막이에요. 레이어를 하나 더 추가해 주시고 이 아랫부분에 대각선으로 금을 그려줍니다. 이 레이어를 복제하셔서 옆으로 이동을 해주시고요. 이 위에 부분을 내려서 높이를 맞춰주세요. 마찬가지로 또 복제를 해서 이 기둥 아랫부분으로 가져가서 위에 높이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이 세 레이어를 꼬집어서 합쳐주신 다음에 왜곡 툴로 이 아랫부분 가운데를 잡고 기울기를 조금 조정해주세요. 살짝 조정해주시고 레이어를 합쳐주시면 다리 스케치가 완성되었습니다.